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강좌는 제가 편집을 한 이 생물학 총론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이론 강의로서 타이틀은 심화라 했는데 실제 시험을 준비하는 이론 과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내가 올해 올해가 아니지, 그 해가 바뀌었으니까 작년에 시험 문제를 보고 그리고 작년에 어떤 1년 동안에 사회 전반적인 것을 보고 느낀 것이 뭐냐 그러면 이제는 이 사회적인 통념이나 혹은 정상적인 상식적인 어떤 일들이 아닌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좀 느껴졌어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인가를 목표를 두고 혹은 무엇인가를 준비를 하고 혹은 어떤 결과를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세상이 예측 가능하지 않은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좀 뭔가 어긋나 있는 것 같고 뭔가 좀 많이 불안한 세상인 것 같아요. 우리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 어쨌든 시험 타이틀이 뭐냐 그러면 중등 교원 임용 교사를 채용하기 위한 시험이잖아. 그러면 이 시험의 목적에 맞게끔 문제를 출제를 하고 그래야지만 준비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줄 알고 그리고 자신이 준비한 것에 대해서 투자한 만큼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 하에서 어떤 약속된 상황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 근데 문제를 보면 이게 교원 임용 교사를 채용하기 위해서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는가를 봤었을 때 좀 회의감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내가 느낀 것은 내 자신에 대해서 좀 많이 화가 났는 것 같아요. 미처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준비시키지 못하는 게 참 미안하기도 하고 문제가 이렇게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지. 왜냐하면 우리는 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대학원에 석사를 준비하거나 혹은 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잖아. 우리는 중등 교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중등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는지에 대한 생물학적 지식을 측정하는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온 것인데 출제하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출제하는지가 참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이제 비단 나는 생물만의 원래 특이적인 현상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른 교수님들 물어보니까 다른 교과도 마찬가지더라고. 그러니까 뭔가가 좀 사회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나는 생각할 때는 내 철학이긴 한데 고대사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현대는 모든 것들은 약속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 그 약속하에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이 지표가 형성되지 못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안타까운 것 같고 사람들 개개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 이제 그냥 무감각하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특징이 뭐냐 그러면 공감 능력이 아예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에 공감을 해줘 봐야 이것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다 대부분이 자포자기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게 되면 누가 이 문제를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 나는 좀 다시 만약에 누군가가 출제하시는 분이 내 강의를 듣는다라면 제발 좀 정신 차리고 문제를 제대로 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중등 교원 임용을 위해서 필요한 교사를 채용하는 시험이지 생물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석사나 박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알았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책이 작년에 비해 좀 많이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어쨌든 내가 생물학 총론이라고 하는 이 편집된 나만의 어떤 이 학원 교재를 통해서 기본적인 베이스를 내가 만들어주게 되면 그리고 내가 이제 이 시험을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너무 많이 믿는 것 같아요. 각자가 전공 교재들을 보고 추가하고 준비할 때 좀 열심히 해주기를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그냥 굳이 믿지 말고 내가 하자.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록할 수 있는 것들이면 다 수록해버리자, 차라리. 그래서 이제, 봐야 될 것들이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냥 넣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다 해서 우리가 이제 그 학부 때 배우는 모든 전공 교재의 내용들을 다 지금 수록할 수는 없잖아. 그걸 4개월 동안에, 다 마스터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쨌든 내가 강의하는 것들을 베이스에 두고 여유가 된다라면, 그러면 전공 교재들을 친구들과 스터디를 하든 혹은 혼자 하든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그러려면 대부분 이제 내가 만약에 수업을 듣는데 심화 과정이 좀 너무 힘들게 들려요. 그러면 기본 강의로서 생명과학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동영상이라도 좀 들어주시면 좀 편할 것 같고. 근데 그때 이제 내가 했던 말들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제발 좀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해가지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애쓰지 말자. 생물학은 이해하는 과목이 아닙니다. 지금은 내가 이제 어제인가? 그제인가? 1월 1일이 그제인가? 그제, 1월 1일 날 정말 오랜만에 이제 서울에 같이 살고 있는 막내 동생이 있어요. 두 집이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신년 파티를 했었는데, 막내 동생이 수학 선생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내 이제 딸이, 둘째가 고3이 되니까 수능에 대해서 많이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잖아. 수학 얘기를 이제 이런저런 조언을 해주더라고. 그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 수학은 이해 과목이 아니라고. 수학은 암기 과목이야. 왜냐하면 약속이잖아. 1 더하기 1이 2인 것은 약속인 것이지 1 더하기 1이 2인 것이 진리가 아니잖아. 우리는 대학 과정을 이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을 들으면 이해를 못한다고 생각하더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면 1 더하기 1은 만약에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더하게 되면 물이 한 방울이 되지 2방울이 되지 않아요. 어거지 같아. 우리 우주는 둥글다는 거지, 그지? 이건 대부분이 동의하는 가설이잖아. 그러면 지구를 생각을 해봐. 지구가 둥글잖아. 우리는 수학 시간에 뭐라고 배우느냐면 두 평행선은 만날 수 없다고 배우잖아. 구기 때문에 만나요. 어디에서? 극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수학은 주어진 합의된 전제 조건 하에서 약속된 것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1 더하기 1이 2가 되게끔 우리는 약속을 한 거지. 물 한 방울과 물 한 방울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물 1ml과 물 1ml을 더하게 되면 물이 2ml이 된다인 거지. 그래서 단위 ml을 약속한 거예요. 근데 하물며 물리나 화학은 두말할 것 없고 생물은 더더군다나 세상은 관찰된 바를 그냥 우리는 생물학에서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생명현상에 대한 관찰된 바를 기록한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 자꾸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왜 하고 있는 거지. 그 허비되는 시간이 너무 많은 거지. 두 번째는 또 뭐냐 그러면 내가 기본 강의할 때 계속 얘기하는 것이, 우리는 화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물리학 교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물리학적 이론이나 화학적 이론에 심취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자기가 화학이나 물리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안 해요. 뭐만 하고 있느냐면 그냥 갖추어지지 않은 화학적인 기초라든지 물리학적인 기초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머리만 굴리면 그냥 화학을 알고 물리학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지. 왜? 이해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와, 나는 대학교까지 이수를 했는데 설마 내가 이해를 못하겠나 인 거지. 근데 안 배우면 어떻게 이해를 해? 지금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해할 수 있냐고. 우리는 물리학 전공도 아닌데. 아닌가? 옛날에 배웠던 물리학적인 법칙들이 기억이 나? 전자기학 그러면 뭔가 떠올라? 그것이 그건 당연한 것이지. 왜? 우리는 물리학에 대해 전공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지가 물리학도 제대로 모르는데 왜 물리 현상에 대한 것을 깊이 이해하려고 드냐고. 그지 않아? 그래서 제발 이제 수업 시간에 되도록이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으니까 뭔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받아들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생물학 자체가 관찰학이고 관찰된 생명 현상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서로 대화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생물학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은 되도록이면 책에다가 많이 좀 집어넣으려고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이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강의하듯이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을 중심으로 강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기타 다른 얘기들을 예전에는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시간상 허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본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수업에 대한 진행은 1, 2, 3, 4월에 이론 강의를 하면 5, 6, 7, 8월에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문제풀이반을 할 겁니다. 그리고 9월, 10월 6주 과정으로 내용학만 가지고 모의고사 형식으로 문제풀이를 진행을 하고 그때 아마 보강으로 그 이론에 대한 것을 한번 제가 총정리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달에 4주 과정으로 교육론과 함께 내용학을 묶어가지고 완성된 형태의 모의고사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데 이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문제가 나올지를 모르니까 되도록이면 단어를 많이 외운다에 초점을 맞추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생물학은 관찰학이기 때문에 결국은 개념학이에요. 원래 시험 문제도 보게 되면 대부분 다 개념 중심이잖아. 개념을 많이 묻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알고 있다. 예를 들게 되면 내가 영어를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은 많은 단어를 알고 있다가 전제가 돼야 되잖아. 한번 돌이켜보게 되면 내가 생물학적 개념을 얼마만큼 많이 알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봐. 대부분이 개념 습득에 대해서는 좀 많이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무엇인가를 자꾸 생각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자꾸 고민하려고 하고 그거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알겠지? 그리고 우리가 보는 교재에 여기에는 이와 같은 그림들은 전부가 다 거짓입니다. 모형인 것이지 실제 사실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 그림 자체가 전부 거짓이니까 너무 이 그림들을 보고 자꾸 생물은 이와 같은 그림들이 생물학이다라고 착각하는 거지. 이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거짓입니다. 알겠지? 모형입니다. 무엇인가를 알려주기 위한 수단이고 도구인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머릿속에서 무엇인가를 자꾸 형상화시키려고 해. 근데 머릿속에서 형상화시키기 힘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게 되면 우리는 헤모글로빈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잖아. 자, 헤모글로빈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봐. 3차 원적 구조가 떠올라? 그지? 헤모글로빈의 3차 원적 구조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고 관심 있게 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근데 스스로는 생물학과이기 때문에 자기는 헤모글로빈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 맞아요. 내가 수업 시간 맨날 이제 하는 얘기가 내 아들 이름이 강태규야. 강태규를 이해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강태규의 얼굴을 좀 형상화시켜? 아니지 않아? 그냥 강치욱의 아들은 강태규인가 보다. 그지? 내가 매 시간마다 내 아들 이름을 강태규라는 얘기를 해줘요. 나중에 이제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야, 강치욱의 아들이 강태규래. 그 옆에 있는 친구가 묻는 거지. 근데 강태규 잘하냐고. 잘 알지. 근데 사실 얼굴도 한번 못 봤는 거지. 근데 잘하는 거지. 그게 잘하는 거 맞아요. 우리는 그렇게 한다는 얘기지. 내 말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지, 그지?